안녕하십니까. 데일리튜브의 팀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 영상 편집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세팅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갈 거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워두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영양가 있는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다 아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눌러서 실행도 할 수 있고 뭐 뉴 프로젝트 생성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잘 없죠. 여기 프로젝트 여기 보면 디스크가 있고요. 푸티지 SQL. 자, 푸티지 SQL은 서버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서버를 구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뭐 커넥트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놈이 뭐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아시려면은 지금 앞으로 할 거 알려면은 우선 여기 로컬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디스커넥트는 하지 마세요. 오픈 파일 로케이션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탐색기가 열려요. 자, 경로를 보시면은 그냥 여기에서는 경로가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 계정이 있고 앱 데이터 이거는 대부분 숨긴 파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밍이 되어 있고 블랙매직 쭉쭉쭉쭉 되어서 이게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세팅 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팅 여러 가지 세팅이 있죠.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DB예요. DB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 역시 우리가 나중에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초기화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백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뭐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백업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딱 나가는 거 있죠? 백업, 리스토어. 얘들 가지고 해야 되지. 쟤를 복사를 한다고 해서 얘가 뭐 환경을 다시 돌리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DB라는 게 모든 게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Untitled 프로젝트를 눌러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열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컷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로 딱 오자고요. 에디트 페이지로. 자, 에디트 페이지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여기 파일 있죠? 파일을 눌러서 쭉 내려가면 프로젝트 세팅 Shift 9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도 돼요. 자,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강좌가 잘못된 강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확하게 이걸 확인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컴퓨터 사양 그리고 본인의 장비 그게 맞춰서 정확하게 자기만의 세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프리셋이 있어요. 그죠? 프리셋은 우리가 이게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눌러보면은 지금 현재 얘가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시스템 컴피거 얘는 로드만 되죠. 지울 수는 없어요. 4K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지울 수가 있어요. 마이셋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 디폴트 컴피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커런트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얘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스터 세팅 뭐가 되게 많죠. 전부 다 할 거예요. 오늘 조금 길 겁니다. 자, 마스터 세팅을 보시면은 여기 타임라인 포맷이 있고 비디오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타임라인 포맷 말 그대로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이 뭐예요? 자, 얘를 잠시 닫고요. 여기가 타임라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올려볼게요. 우선 이런 거 아무거나 테스트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죠. Change Project Frame Rate. 프레임 레이트를 프로젝트를 바꿀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바꿀 거냐라는 거냐? 우리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체인지 눌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돈 체인지가 있고 체인지가 있는데 여기서 체인지를 눌러버리면은 우리가 프레이트 세팅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프레이트 세팅한 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체인지를 누르면은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 딱 눌러보면은 여기 4K를 눌러보면 여기 4K죠? 4K에 30이죠. 자,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변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게 그럼 굳이 이걸 왜 해? 그냥 이렇게 계속 쓰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를 무시하고 나는 얘만 가지고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편집하고 싶다. 뭐 그런다고 뭐 문제가 되냐? 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진짜 프로 그 영상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 타임라인이 생기죠. 여기 딱 눌러보면 이렇게 뭐 30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메타데이터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은 1920, 1080이라 나와요. 자, 얘를 눌러볼게요. 얘는 30프레임인데 3840에 2160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럼 AAC도 48000 이렇게 나와요. 좀 뭔가 이상하죠? 타임라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은 이 영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조금 줄여볼게요. 얘를 지우고 얘를 완전히 지우고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타임라인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생성이 되겠죠? 크리에이트를 해요. 그래서 얘를 딱 눌러서 보면은 자, 말 그대로 얘는 캔버스예요. 캔버스를 1920에 1080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K를 여기다 올려요. 안 들어가겠죠? 압축을 한다고요. 압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우리가 고화질의 영상을 가지고 와서 굳이 저화질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캔버스에 대한 정의, 이게 타임라인에 대한 정의가 될 거예요. 이 타임라인 포맷은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방금 이 영상 봤죠? 이 영상 말고 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보시면은 자세히해서 여기에 프레임 레이트 나오죠? 그죠? 그리고 프레임 속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오디오 나오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취미로 하실 것 같으면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솔직히. 별로 티는 안 나요. 하지만 본인이 진짜 편집자로서 프로 편집자, 나는 영화를 하고 싶다, 뮤직비디오를 정말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라인 그 포맷은 우리가 캔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갖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보면 FHD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근데 이 밑에 보면 DCI가 있고 풀 어퍼처가 있고 뭐 스코프 뭐 되게 많아요. 이 뒤에 거는 뭐냐면은 장비 이름이에요. 장비 이름이라는 게 좀, 여기서 왜 장비 이름이라는 게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요 모니터링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타임라인 포맷만 보면은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요 딱 중간에 선 있죠, 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선 있죠? 이 밑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밑으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요 FHD? 예. FHD하고 울트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8K.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울트라 HD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히죠. 우리가 캔버스를 만드는데, 요 타임라인, 요 레졸루션 얘를 갖다가, 요 앞전에 커스텀을 해가지고 우리가 잡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없다면은 보통 좀 특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잡으셔도 돼요. 자, 울트라를 일단 했어요. 그러면 3840이 2160이라고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픽셀 어셉트 레티오라는 게 있죠. 스퀘어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스퀘어하고 시네마 스코프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시네마 스코프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울트라 와일드.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뀔까? 지금 해보면 되죠. 딱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 4K를 갖다 넣어요. 넣고 난 뒤에 이렇게 딱 올려요. 올리면 자, 희한하죠. 이 양쪽 그거에 따라서 이게 위로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이게 시네마스코프예요. 그러면은 이거 갖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려면은 그에 맞는 장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그 장비와 호환이 되는 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네마스코프는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퀘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는 아까 전에 제가 확률설정에서 봤듯이 그걸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이면은 23.976 여기도 23.976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한번 저장을 할게요. 자, 체인지. 자,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이 비디오 모니터링도 위와 똑같이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맞춰주는 건 좋아요. 맞춰주는 건 좋은데 알고 맞추는 것과 모르고 맞추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선 비디오 포맷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라 되어 있죠. 모니터링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모니터링 장비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으니까는 그걸로 영상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왜? 자, 여기 포맷을 보면은 HD 1080i의 60Hz예요. 요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위에서 제가 UHD 3840-2160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맞춰줘야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강의를 했으니까. 그럼 2160에 23.976 얘를 하면 되겠네. 딱 하면은 됐다. 이제 다른 거 하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밑에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여기 보면 SDI, 3GB SDI, on SDI. 이게 뭐냐면은 컨버터예요. 컨버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국이나 아니면 진짜 프로 편집,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 편집 아니에요. 영화를 편집하는 사람들 있죠. 영상 제작자도 완전 이게 스티브 스필버그 같은 그런 감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SDI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SDI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홈으로 가서 아까 전에 그냥 SDI SDI라고 딱 치면은 아마 나오지 싶은데 그렇게는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3GB 3GB SDI라고 치면은 뭐 출력 카드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죠? 케이블. 그죠? 자, 얘를 한번 눌러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게 영상 카드죠? 그죠? 우리가 모니터 같은 거 꽂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꽂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걸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비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비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라든가 색감, 그리고 밑에 보면 듀얼 포트 아웃풋 온 SDI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하나를 보고 하나는 그걸 또 모니터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감독이라든가 그런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시연하기 위해서 큰 모니터라든가 그런 데 연결하기 위해서 듀얼 포트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포맷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사용하는 데서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SDI 컨피그레이션도, 그러니까 SDI가 제가 장비라 그랬죠. 싱글 링크, 듀얼 링크, 쿼드 링크. 이 장비가 지원을 해야 이것도 하겠죠. 이 장비에 따라서 각각 이게 사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벨. 이게 데이터가 비디오 레벨이 있고 풀 레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디오 레벨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에서 모니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서 그 영상에 맞춰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일단은 이거는 사양을 좀 타는 거예요. 그러면 풀 레벨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압축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쏘겠어 라는 거예요. 데이터량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 고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디오로 많이 해놓고 써요. 그리고 뭐 밑에 returns of black and super white data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은색과 흰색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냥 까만색이 있고 완전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뭔가 기준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값이 있고 상대값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영상은 절대값보다는 상대값으로 사실상 많이 그 색상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 그대로 리테인이잖아요. 리테인.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에 두 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증폭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자동 증폭 비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를 예를 들어서 10이면 10이라고 딱 고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블랙이 0이고 화이트가 10이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블랙이 0이고 화이트가 10이다. 그럼 둘의 차이가 10이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9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블랙이 이래서 1이다. 그럼 화이트를 1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화이트를 9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둘의 차이를 둬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비디오 뎁스.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빈치 리졸브는 8비트밖에 안 되는데 요즘 다 10비트인데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본인의 모니터는 10비트를 정확하게 지원을 하냐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는 10비트라 되어 있어도 442 플러스 422 보통 422이거든요. 422 플러스 2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 2비트는 가상이에요. 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이 10비트를 쓰거든요. 8비트, 10비트. 지금 현재 여기서 8비트, 10비트밖에 두 개는 안 나오는데 얘는 14비트도 지원을 해요. 14비트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대부분 그냥 10비트 그냥 대충 넣고 써요. 사람 눈은 10비트와 8비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엄청 확대를 가지고 완전 슬로우 모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스케일링. 이 모니터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것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이직이 있고 빌리니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빌리를 빼면 니어죠. 니어. 그래서 딱 빌리를 빼면 니어죠. 근처잖아요. 근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는데 업 스케일링이 있고 다운 스케일링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다운 스케일링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하나의 화소점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걸 예를 들어 2배 아니면 2분의 1배 하면은 하나가 있다면은 4개가 되겠죠. 그 4개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색상을 표현해서 스케일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이죠. 베이직은 근접색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근접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다면은 점점점 빨개지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 빨개지고 왼쪽으로 가면 점점점 이제 흐려져요. 빨간 게 예를 들어서 색조가 흐려져요. 그러면은 앞에 색과 뒤에 색을 비교를 해서 그 두 색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겠다라는 게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빌리니어는 4개, 화소 4개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스케일링을 하겠다라는 게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스케일링 해보면 밑에 유저 해갖고 REC601 해갖고 매트리스4 422 SDI 아웃풋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422 이게 8비트죠? 8비트 SDI 아웃풋을 하는데 나는 이거 선택을 하면은 REC601을 쓰겠다. 709를 쓰겠다. 예? 예를 들어서 601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시네마틱한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많이 쓰겠죠? 그리고 709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방송 쪽에서 많이 쓰겠죠.
그리고 20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영상인지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01이나 709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장비가 있어야 뭐 이 체크가 의미가 있겠죠?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Enable HDR 그 메타데이터 오버 HDMI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요런 장비를 쓰는데 요즘은 이 장비에도 HDMI 포트가 달려서 나와요. 왜냐면은 이 HDR을 쓰기 위해서는 이 SDI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속도가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저도 SDI로 그 하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거는 저도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HDMI를 통해서 HDR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오버라이트 하겠다라는 걸 이네블 하는 거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끝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되냐? 그죠? CG를 건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굳이 맞춰주신다면. 그리고 본인의 모니터가 10비트다, 8비트다, 요거 하나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른 데서 듣는 거가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Optimized Media and Render Cache라고 있어요. 이거는 요번에 생긴 게 17번에서 프록시 미디어 레졸루션, 그리고 Optimized Media Resolution. 뭐 보통 여기 초이스 오토매티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도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UHD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버벅거릴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플럭시 미디어와 옵티마이저드 미디어를 두 개 다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요. 얘를 오토로 하지 말고 하프, 쿼드, 860, 초이스 오토매틱 오리지널 쭉 있어요. 일단은 쿼드 정도 하자고요. 쿼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옵티마이저도 일단은 쿼드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해보자고요. 그러는데 플러시 미디어 포맷, 옵티마이저드 미디어 포맷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는 HR 이거 뒤에 DNX는 일단 빼자고요. HR, HQX 이게 윈도우에서는 최고의 화질이에요. 플럭시 모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위에 HDR444는 뭐예요? 얘는 맥을 쓰시는 분들 쓰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얘를 쓸 일이 없어요. 컴퓨터가 겁나 좋다 그러면 H264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우리는 HQX가 제일 좋다. 이게 거의 원본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플럭시 미디어를 쓰려면은 조금 낮춰야 되잖아요. 자, HQ로 세팅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도 똑같아요. 얘도 보면은 여기 보면 444 HDR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얘를 쓰면은 겁나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HQ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차이점이 플럭시는 이게 다예요. 근데 옵티마이즈드는 옵션이 더 많아요. 밑에 보니까 고프로 시네마도 있고 뭐 그죠? 시네폼 해가지고 시네마 폼 해가지고 뭐 있는 거 16비트, RGB 16비트, YUV 10비트. 이건 이제 본인들의 고프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면 되겠죠. 맞추면 될 것이고, 자, 요 제일 위에 보면은 언컴프레스드 해갖고 10비트가 있고 16비트 플로트 HDR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두 개는 압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영상의 양이.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압축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니까. 예. 그런 완전 원시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걸 쓰겠죠. 이제 영상 아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무조건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는 여기 HQ, 예? HQ를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랜드 캐시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를 쓰겠다. 그러면은 옵티마이즈 미디어 포맷에 맞춰서 얘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플러시 미디어를 쓰겠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또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캐시 애프터 하고 5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초.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캐싱을 하는데 애프터가 뭐예요? 후에잖아요. 5초 후에. 5초 후에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초 정도 된대요. 외국 유튜버들이. 그래서 이제 3초는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상 3초 안 쓰고 1초 쓰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1초로 하셔도 되고 3초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SSD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압 그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거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SSD를 써야만 되는 게 또 여기에서 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매티컬 캐시 트랜지션 그 다음에 오토매티컬 캐시 컴포지트 그 다음에 오토매티컬 캐시 퓨전 이펙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건 했고요. 두 번째 거 이렇게 많이 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캐시 트랜지션 인 유저 모드예요. 유저 모드 안에서 트랜지션에 대한 캐시를 자동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저 모드에서 캐시를 쓰는데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 캐시에 보면은 플레이백에 보면은 자, 여기 뭐 모드가 있고요. 랜드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랜드 캐시가 있고요. 퓨전 메모리 캐시가 있어요. 일단 요 캐시가 두 가지가 있네.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뭔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요런 비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트랜지션, 요런 것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트랜지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캐시도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동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퓨전을 쓴다든가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캐시 데이터를 쓰는데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지션 이런 효과를 딱 줬어.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 쪽으로 캐시를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갖다가 얘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쪽을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컬러 그레이딩을 한다. 그럼 컬러 그레이딩, 컬러 탭에 들어가가지고 컬러 탭을 만지는 순간, 얘가 순간적으로 컬러 쪽으로 캐시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세 번째 거. 오토매티컬 캐시 컴포지트 인 유저 모드.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플레이백에서 랜드 캐시 있죠? 얘를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지우죠. 얘를 all 해서 지우고 셀렉터 해갖고 지우고 unused 사용하지 않는 거 해갖고 지우죠.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게 좀 나아요. 왜 낫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각각의 탭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퓨전에서 뭐 하나 확인해야 되겠어. 그리고 퓨전 잠시 갔어. 간 사이에 여기 에디트에서 사용하던 캐시를 지워버려요. 안 되겠죠? 잠시 갔다가 왔을 때 그 캐시가 남아있어. 다시 여기 로딩 되어 있는 데이터를 쓸 건데 그 데이터가 날아가고 없어. 그러면은 캐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거는 키지 마라. 안 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매티컬 캐시 퓨전 이펙트 인 유저 모드. 이거는 말 그대로 퓨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퓨전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플레이백에서 여기 퓨전 메모리 캐시 있죠? 자, 오토로 되어 있죠? 저도. 예. 요거는 오토로 쓰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은 퓨전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겁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우리가 오토를 안 해놓고 그냥 ON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한 번 딱 늘어난 거 그대로 꽉 잡고 안 놔준다고요. 그럼 다른 데서 캐시 쓸 때 부족하겠죠. 왜냐면 캐시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캐시가 무한대로 있지는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퓨전을 쓸 때는 퓨전 ON을 해놓으면 편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퓨전을 하다가 다시 에디트 탭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캐시를 지워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여기를 오토로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워킹 폴더는 플래시,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C에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플래시 미디어는 지금 현재 안 들어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캐시, 그 다음에 갤러리 이런 거 쭉쭉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캐시 파일 로케이션을 내가 브라우저로 눌러가지고 C가 아닌
난 D에서 쓰고 싶어. 왜냐면은 C에 이게 딱 속성을 보면은 이봐, 저도 용량이 되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C 드라이브가 용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걸 D로 옮기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90기가 정도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더를 갖다가 이제 D에다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탁 옮겨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뒤에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를 옮겼는데 자꾸 C로 간다 그래요. 자꾸 C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세팅이죠. 프로젝트 세팅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켰을 때 여기 집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있죠? 얘를 눌러서 켰잖아요. 그럼 요 프로젝트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 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 프로젝트 하나, 이 전체 시스템이 아닌 요 프로젝트에 한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해야 되지만 여기 다빈치 리졸브 여기를 눌러보면 프리퍼런스 있죠? 자,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미디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미디어 스토리지 나오죠. 여기에서 add를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를 추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D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어서 그 추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D가 되고요. 난 C에는 진짜 저장하기 싫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려야 돼요. 얘는 리무브하고 다시 한 걸 하셔야 D로 완전히 이사를 가게 돼요. 자, 이해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뭐라 해야 되나?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갖다가 프로젝트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리셋 있죠? 프리셋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쓰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워킹 폴더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레임 있죠. 각 프레임이 한 프레임 30개가 모이면은 30프레임, 60개가 모이면 60프레임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프레임과 프레임이 넘어갈 때 그걸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좀 섬세하죠. 그러면 리타임 프로세서가 있어요. 이게 리어스트가 있고 프레임 블렌드가 있고 옵티컬 플로우가 있어요. 리어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 있죠.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다음 거에 갈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전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전에 있는 프레임과 지금 프레임에 대해서 평균값이라든가 어떤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 리타임 프로세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밑에 프레임 블렌드는 뭐냐면은 내가 그 다음 걸 갖다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프레임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빨간색을 갖다 점을 탁 찍으면 픽셀 하나만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픽셀이 많이 찍힌다고요. 그러면은 한 프레임에 픽셀이 탁 찍힌 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 픽셀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은 그 각 픽셀에 대한 색상 정보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전 정보하고 이전에 까고 지금 내 상태하고 프레임 자체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는 뭐냐면은 광량. 그러니까 프레임 블렌드 같은 경우는 색조와 채도를 중심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옵티컬 플로우는 밝기. 그러니까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라는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 보면은 밑에 모션 에스티메이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패스트가 있고요. 스탠다드 베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도 위주냐 품질 위주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위주 스탠다드, 품질 위주 스탠다드, 속도 위주인데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품질 위주, 프레임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품질 위주로 노이즈 없이 선명하게
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이죠. 모션 블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약간 그런 개념적인 게 좀 들어가요. 그리고 모션 레인지. 이거는 이제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고 스몰이 있는데 모션 레인지는 그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픽셀을 갖다가 하나 하면은 컴퓨터 연산이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너무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많이 해요. 근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갖다가 레인지를 작게 할 거냐, 중앙으로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게 하면은 리소스를 많이 먹어요. 리소스를 많이 먹고 작게 하면 리소스가 작게 먹어요. 조금 전에 픽셀 하나 하면은 리소스를 더 많이 먹는다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개념이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미디움을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세이브 해주고요. 왜냐면 지금 계속 설정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스터 세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미지 스케일링. 이미지 스케일링은 그렇게 많이 건들 일은 없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미지 스케일링이 있고 인풋 스케일링, 아웃풋 스케일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리사이즈 필터, 이 안티 에얼리시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게임할 때 많이 보셨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리사이즈 필터 해가지고 눌러보면은 스무스 비큐빅 예, 뭐 이렇게 쭉쭉쭉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필터, 이미지를 리사이징을 하는데 어떠한 필터를 사용할 거냐. 아까 전에 마스터 세팅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있죠? 리타임. 얘네들하고 조금 비슷하죠? 예,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상을 갖다가 리스케일링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리스케일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 리스케일링은 어디서 하느냐? 잠시 꺼보고요. 우리가 여기 영상을 내가 잠시 하나 올려볼게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컬러 탭 있죠. 컬러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래프 스틸하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익스포트 하죠. 이것도 이미지, 예, 이미지를 갖다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 그리고 여기 보면은 퓨전이죠. 퓨전. 자, 퓨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퓨전을 딱 넘어가면은 지금 퓨전을 넘어왔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요. 누르면은 여기서 쭉 보면은 세이브 이미지죠. 얘도 이미지 스케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하기 위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품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품질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파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샤프하게 뭐 좀 선명하게 뭐 좀 부드럽게 뭐 그런 거 되겠죠. 커스텀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또 여기에서 또 박스 뭐 가우시안 뭐 쭉 어떠한 필터들이 있겠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우리가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의도치 않게 모션 블러가 막 들어갔어. 의도치 않게. 그래서 화면이 흐려요. 그러면은 안티 에어리싱을 끄고 끄고 켜고 뭐 오토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난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샤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좀 선명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안 맞아.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 나는 이미지를 그렇게 추출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스무스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색조에 있어서 나는 주변 색과 뭔가 좀 조화로우면서 뽀사시한 걸 주고 싶어. 그러면은 빌리니어를 하면 되겠죠. 보다 내가 뭐 다른 효과를 좀 가미해가지고 난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 커스텀을 해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퀄리티죠. 뭐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냐, 뭐 아니면은 뉴럴이냐, 뉴럴이네. 다빈치 뉴럴 엔진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빈치 뉴럴 엔진은 이번에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안 써봤어요, 저도.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퀄리티 쪽이에요. 자, 그리고 인풋 스케일링은 스케일
entry image to fit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면 센터 크롭, 풀 프레임 위드 크롭, 그 다음에 entry image to fit, 보통 이걸로 돼가 있겠죠. 그 다음에 stretch frame to all corner, 요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요거는 다 단어 뜻대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 스케일링. 아웃풋 스케일링은 어차피 인풋 스케일링하고 똑같은 거겠죠? 예,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은 매치드 타임라인 세팅. 실질적으로 요걸 끄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4K 영상이었잖아요. 4K 영상인데 나는 출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출력은 그렇게 안 하고 1080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1080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대부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야,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컬러 사이언스, 얘는 다빈치 리졸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쓰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컬러 팔레트가 있거든요. 그 팔레트가 다른 표준하고 똑같아요. 다빈치 리졸브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도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 매니저들은 우리가 이제 또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눌러보면 뭐가 또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유저 스펙트라 컬러 스페이스 앤 감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게 709 또 이걸로 또 바뀌었네. 원래 이게 아닌데 뭘로 되어 있었냐면은 원래는 어디 갔나? 똑같은 709 2.4 요리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709 REC 709의 감마 2.4 이렇게 그냥 같이 선택하게 방금 제가 같이 선택을 했죠. 근데 나는 이거 갖다가 좀 바꾸고 싶어. 보면 2.2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꾸고 싶어.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얘를 눌러요.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색에 대한 스페이스는 REC 709를 쓰고 감마는 나는 2.4가 아니라 다른 거 쓰고 싶다. 2.6, 2.5, 2.2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리고 나는 파나소닉 브이로그를 쓸래. 뭔가 감이 오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를 쓴다. 블랙매직 카메라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DCI를 쓴다. 그 다음에 D로그를 쓴다. 푸지. 이건 이제 자기 카메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카메라를 안 가리다 보니까 그냥 709의 감마 2.4를 저는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DR이죠. HDR 요거는 이제 1000니트 되어 있잖아요. 얘도 쓰면은 우리가 1000니트짜리가 있고 500니트짜리가 있고 800니트짜리가 있고 2000니트짜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 얘는 카메라도 따지고 카메라도 따지고 우리가 얘를 보기 위한 모니터도 따진다라는 거예요. 왜? 모니터가 HDR을 지원해야 얘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HDR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를 좀 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비 비전. 이건 오디오 쪽이겠죠. 오디오 쪽인데 돌비 비전 버전 4까지 지금 이제 지원을 해요. 얘는. 돌비 비전을 지원을 하는데 이 돌비 비전은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죠? 얘도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얘도 본인이 돌비 비전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enable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 그 버전에 맞춰서 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죠. 이거 역시도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세팅을 하는 것과 모르고 세팅하는 건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HDR10 플러스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룩업 테이블. 룩업 테이블은 럿이라 그러죠. 럿. 이 럿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볼 건데 이거는 럿을 갖다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럿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적용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직접
본인 카메라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뭔가 시연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 오픈 러 폴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넛을 받은 게 있으면은 여기 폴더만 설정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넛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여기 것만 해도 충분히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셀프. 얘는 이제 IER 레벨이라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뭔가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좀 건너뛸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옵션. 제너럴 옵션은 뭐 유저 타임 코드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이런 콤피그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서부터 좀 볼게요. 이게 버전이죠. 버전을 눌러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카, 쿨 하고 쭉 하이콘, 로콘, 스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 어디다가 쓰는 건지, 그죠? 얘네들은 제너럴 옵션 이 전체에 대한 거에 맞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컬러, S커브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로케이션 버전, 뭐 클립 타임, 타임라인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보면은 렌시 로그, 그 그레이딩 렌지 앤 커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제너럴 옵션이 뭐 그렇게 제너럴 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자기 카메라에 맞춰서 하는 거죠. 로우 프로파일 이 부분을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소니 카메라 쓴다 그러면 이제 소니, 캐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파라소닉을 쓰니까 이제 파라소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제 카메라는 파라소닉에도 불구하고 로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걸 써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인지, 퀄리티, 이제 저는 레인지라고 얘기한 얘기는 퀄리티라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지하고 퀄리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풀 레인지, 아니면 하프 레인지, 쿼터 레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쓸 거냐, 2분의 1을 쓸 거냐, 4분의 1을 쓸 거냐, 아니면은 압축도 안 하고 그냥 리졸브에서 정한대로 그냥 풀 레인지를 쓸 거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디코더 유징은 이제 카메라 메타데이터가 되어 있죠. 여기서 R이 디폴트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고 시네마 메타데이터가 있죠. 이거는 본인이 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카메라 메타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는다, 영상을 찍을 때 그 영상에 로우 데이터가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카메라마다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기록을 하시면은 카메라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컬러 그레이딩이 상당히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프레세트 세팅 여기에서도 뭐 요것도 뭐 이걸 해야 되는 거라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메타데이터도 저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없다기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자동으로 나와요. 웬만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냐면은 얘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얘 이렇게 빼죠? 빼면은 여기서 캐논 하면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죠? 예, 캐논 걸로 시네마 이렇게 파라소닉 이렇게 딱딱딱 밑에가 바뀌잖아요. 여기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캡처 앤 플레이백. 캡처 앤 플레이백 말 그대로 얘는 덱 세팅이 있고요, 캡처가 있어요. 이 덱 세팅 같은 경우는 비디오 캡처 앤 플레이백이잖아요. 말 그대로 플레이백. 이것도 장비에 물려서 쓰는 거예요. 장비에서 물려서 쓰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뭘로 세팅을 했었죠? 여기서 울트라 HD로 세팅을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일단은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아니라 이제 곧 다 돼가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세팅을 해주시고, 요것도 똑같죠? 보니까 마스터 세팅하고 별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스터 세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캡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운로드에서 보면은, 다운로드가 아니구나.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 캡처 있죠, 캡처. 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빈치 리저브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생성되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비디오 앤 오디오, 이렇게 쭉, RGB 시프트, 이렇게. 여기 보면 비디오 캡처하고 요 폴더 딱 정해져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예, 괜찮은 우리가 정보를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을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은 그냥 라인 요런 거고요. 이건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리고 페어라이트. 페어라이트는 지금 이제 48,000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거 다 맞추잖아요. 그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미터링도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버스 미터, 로우 미터. 요거는 보통 요 버스 미터를 요 5라고 돼가 있는데 사실상 6을 해놓으면 돼요. 6을 해놓으면 되고, 로우는 마이너스 10을 하시면 되고. 자, 됐어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를 한번 딱 해주시고 또 나와요.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이 프리셋을 들어가 보세요. 프리셋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커런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얘를 딱 눌러서 아까 전에 여기 세이브 했죠. 그래서 이미 세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Save as Use Default Config 되어 있죠. 얘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껐다가 켜도 무조건 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또 다른 걸 바꾼다 그러면 얘가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Save as 해가지고 4K 해가지고 한 칸 띄우고 23.976 해가지고 저장하면은 이제 얘가 조금 전에 한 거 그게 되겠죠. 그죠? 자, 요 세팅이 있고 또 요것도 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요걸로 누르면은 요거 이렇게 들어오죠. 프리셋에서 4K 또 요걸로 누르면 요걸로 들어오고, 요거를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얘로 들어오고. 그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웬만한 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프록시 미디어하고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 미디어하고 프록시 미디어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자, 여기에 제가 그냥 하나를 올려볼게요. 오늘은 조금 길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자, 샘플 얘를 갖다가 가지고 올게요.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지금 현재 얘는 요걸로 되어 있어요. 요걸로 되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너레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만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샘플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옵티마이저도 있지만 프록시 미디어도 있어요. 프록시 미디어.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옵티마이즈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영상에서 캐시클립에서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옵티마이즈드 있죠. 이 안에서 이렇게 옵티마이즈드가 이렇게 생겨요. 이걸 갖다가 딴 데서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되게 많이 생기죠. 그죠? 이거는 이 안에서 작업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외부에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 여기 프록시 미디어를 써요. 얘를 딱 쓰게 되면은 일부러 짧은 거니까 금방 끝났죠? 프록시 미디어가 벌써 링크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생기느냐? 동영상에서 여기 프록시 미디어 있죠? 여기 딱 들어가면은 딱 이 폴더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샘플 2 그죠? 자, 20.9메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프레임이 480이 27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프레임이. 그러니까 30프레임이 똑같은데 480이 270. 실질적으로 얘는 영상 자체가 어떤 영상이냐 얘잖아요. 얘를 보면은 자세히를 보면은 1080이잖아요. 1080에 30프레임이잖아요. 이렇게 프록시하고 프록시하고 요거 그 옵티마이즈드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일단은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프리세트 세팅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장황하게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프로의 길을 가고 싶다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